예. 선배 시작합니다. 여기 보고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소셜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찍는다고 해가지고. 예. 네. 됐죠? 네,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진행을 해주시죠. 네, 오늘 박나연 기자가 나왔고, 오늘 조소희 기자가 시작부터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아카데미 기자님이랑 같이. 아, 그러네요. 제가 소개를 오늘은 서복현 앵커 아니고 서복현 배우와 함께. 제가 오늘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소셜라이브에서. 여쭤볼 게 많은데 빨리 나가시면 궁금한 게 이 많은데. 스튜디오에서 저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심수미 기자가 나갔는데 왜 심수미 기자는 안 불렀어요? 바쁘시다. 아, 안 바쁜. 저는 안 바쁘고 여기 심수미 기자는 바쁘기 이슬 하셔야 되니까 여기 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예. 나가지 못하게 막고 네. 진행을 하겠다 이거 그냥. 여기서 촬영하셨던 거 맞죠? 좀 얘기 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몇 시간이나 촬영했어요, 그때? 후기를 그래서 사실은 묻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감독이 직접 밝히지 않는데 제가 다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JTBC 로고가 나갔잖아요 어차피. 네.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때 그렇죠. 출연 기자는 원래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네. 저 자리였고 또 뭘 설명해야 되죠? 촬영 시간. 그 개봉이 칸에서 처음 이제 영화가 공개가 된 게 지난해 5월이잖아요. 2019년 5월. 촬영은 2018년 5월. 1년 전에 했습니다. 1년 전에 했고. 예. 같은 JTBC 식구인데 몰랐네요. 몰랐죠. 네. 예. 오전에 조용히 와서 촬영을 했고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당연히 저희가 연기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기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대본은 있었고요. 쪽대본만 딱 있었고 그 대본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영화의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야 뭐 다른데 공개하라고 해도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이나 찍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인상적인 게 저와 이제 심수미 기자가 차례로 찍었는데 심수미 기자가 먼저 촬영을 하고 제가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했는데 다 했어요. 촬영을 다 했는데 본인이 굳이 이 자리에 또 앉아서 애드립 질문을 하고 싶다면 애드립 질문을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손석희 앵커가 애드립 질문을 하니까 본인도 애드립 질문을 해서 아마 더 좋은 표현이나 더 좋은 대사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디렉팅을 하신 거네요, 선배에게. 네. 뭐 해서 저는 뭐 똑같이 뉴스 하는 것처럼 애드립 답변을 했습니다. 하고 그때 보면서 저는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런 거는 주변에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정말 디테일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물론 그때 촬영은 JTBC 그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왜냐면 뉴스룸과 똑같은 앵글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 저한테 이제 메신저로 연락 와서 예전에는 이 색깔의 볼펜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 색깔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을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있는 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어떤 걸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일단 다 가지고 와서 그날 상황을 보자. 그만큼 이제 디테일하고. 몽테일이라고 불리시는 예. 현장 그래서 발명이니까 아 정말 디테일하구나. 그리고 뭘 들으셨어요? 볼펜 어떤 거 결국 쓰셨어요? 뭘 드셨나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볼펜을 들었고 영화를 다시 봐요. 그리고 다시 봐요. 예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잘 보면 이게 어쨌든 뭐 JTBC 로고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 심수미 기자 말고 기자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기자는 이제 우리 기자는 아니고 배우인데 그 카메라 앵글도 그 우리 밀착 카메라를 보고 그대로 그 앵글을 거기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JTBC 로고가 나가니까 JTBC 뉴스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을 보면서 정말 디테일한 감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TV조선 카메라 기자랑 같이 봤거든요. 저희 영화 같이 보는 예. 모임이 있어서. 예. 근데 딱 보자마자 영화 보면서 이거 JTBC 스타일이잖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되게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아니 잠깐만요. 오늘 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지금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뭘 들고 뭐 이렇게 더우는 거예요? 예. 봉준호 감독이 오늘 미국에서 뭘 하고 있냐 이거를 취재를 하라고 계속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파악이 제대로 그걸로 전혀 디테일하게 모르겠네요. 안 됐어요. 근데 혹 좀 절친하신 분들은 약간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으셨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혹시 뭐 축하 인사나 이런 거 전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있으신가요? 축하 인사는 전했고요. 답을 받으셨나요? 근데 아마 답할 정신은 없었을 것 같고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기 좀 전에 한 열흘 좀 전에 서로 안부를 묻는 카톡 정도만 했고 그냥 응원한다 간절히 응원하고 있다 이 정도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시는데 본 감독이 좀 섭외에 좀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문화부 기자가 직접 전력 하셔야죠. 질주할 텐데 예. 또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신 사이라고 하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봉준호 감독이 그 출연을 2번 했었죠. 제 기억에는 맞아요. 최근에. 두 번 그래서 했어요. 2번 네. 했었죠. 그리고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생충이 깐에서 황금종려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출연했었고 맞아요.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출연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그거는 배우 강나연 감독으로. 기자가 정중히 요청을 해서 정중히 예. 요청을 하고 예, 잘 같이 도와주시고 저를 자꾸 네, 그러더니 굉장히 두 분이 함께. 네. 심수미 기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런가? 근데 뭐 워낙 일정도 바쁘고 할 테니까 맞아요. 근데 뭐 예, 잘 정중히 요청해서 인터뷰가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나연 기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모아줬습니다. 네. 네.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예. 같이 실어주시는 거예요? 네, 시상식의 뒷얘기 잘 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되는 거겠지.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저희 스포츠 문화부의 강나연 기자고요. 저는 디지털 뉴스룸의 조소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본 감독은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취재를 했는데 일단 다들 모르겠다고 하시는 상태라서 네. 뭐 외신 인터뷰 일정도 남았고 뭐 가족들도 같이 가셨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뭐 개인적인 시간도 보낸다고는 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는 측근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절친한 감독 몇 분이 네. 그 문자 메시지 형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시는 걸 보면 네. 그 약간 그분들의 추측으로는 한국에서 지금 워낙 그 신드롬 수준으로 너무들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조금 부담을 느껴서 아. 귀국을 조금 미루는 것 같다. 다른 일정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지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안 계시니까 지인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이제 언론에서 연락을 그렇네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인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연락에 시달리게 되니까 아. 본 감독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친한 분들한테는 나 때문에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네. 또 귀국하시면 또 기자회견이 열리겠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하는데요. 네.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네. 아, 네네. 네. 거기가 이제 작년에 기생충 제작 보고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하는 자리에 또 거기서 했는데 아마 네. 같은 장소에서 할 텐데 네. 그때도 물론 엄청 사람이 많았는데 네. 이번은 정말 뭐 그렇네요. 수백 명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궁금한 게 시상식 트로피를 보면 보통 이제 1인 1트로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네. 다른 거고. 아, 네네. 사진을 조금 이따가 볼까요? 이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네. 그 사관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로피는 6개입니다. 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국제 장편 영화상 받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본상을 한진원 작가랑 봉준호 감독 그쵸. 두 명이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감독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품상을 봉준호 감독이랑 곽신혜 제작사 대표가 네,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6개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어떤 상은 봉준호 감독 한 명한테 주고 뭐 어떤 건 2명한테 주고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거냐, 트로피 개수가 네네. 그냥 다 줘도 되는 거냐. 음.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영화 관계자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해당 상에 보통은 이제 뭐 기생충 하고 이제 밑에 그 해당 상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뭐 페라사이트하고 밑에 뭐 봉준호 BONG. 감독하고 네. 뭐 근데 그거를 그 이름 명수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름을 3명을 올렸으면 트로피를 만약에 그 상을 타면 트로피가 3개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작품상은 원래는 이제 제작자분들이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곽신혜 대표가 제작자신데 네. 이제 사전에 CJ 측에서 그 오스카 쪽에 그 명단을 줄 때 네. 봉준호 감독까지 제작에 참여한 그 인물로 이제 범주를 넣어서 네. 봉준호 감독이랑 박신혜 대표 이렇게 2명을 이제 넣은 거예요, 미리. 네. 그래서 상을 받을 때는 그 2명에게 상이 돌아간 거죠. 만약에 사진 하나를 더 보시게 네. 되면 이거는 지금 한 작품상인데 5명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4년에 노예 12년이라는 맞아요. 작품이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또 제작자로 네. 참여하셨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우리 모두가 이때는 아는. 배우가 아니라 이제 제작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작품상을 받을 때 그 명단에 5명 감독 포함해서 관여된 제작자 이름을 5명까지 올린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서 트로피도 이때는 작품상인데 5개가 다 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단 제출한 명단에 의해서 그 명단에 그 써 있는 사람만큼 네. 나가게 됩니다. 네. 자, 이 트로피는 저희가 영광스럽게 받았는데 혹시 상금도 있을까요? 상금은 이게 네. 이제 아시다시피 명예상이라서 네. 상금은 없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피가 있는데 네. 이 트로피가 금색이긴 한데 금은 아니고요. 네. 도금입니다. 24K 합금인데 네. 이걸 만드는 가격이 $4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7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그때 시상식 때 보시면 생각보다 이 가볍네요라고 소감을 말한 맞아요. 배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합금이라도 한 900g? 좀 더 얼마일까요? 나가요. 좀더 3.8kg? 그러니까 3kg대인데 네. 어쨌든 가격은 뭐 만드는 제작 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트로피를 받을 때 네. 계약서를 하나 쓴다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냐면 이 트로피를 팔지 않겠다라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트로피를 준대요. 네. 근데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를 내가 트로피를 팔 거면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주최 측에 팔 건데 $1에 팔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요? 아니면 주최 측에? 그 주최 측에 그 말은 안 팔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소리죠. $1에 네. 이거를 팔겠다고 여기다 돌려줄게요라고 말하는 거는 팔지 말라는 소리.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효희 씨한테 오스카 트로피 팔 테니까 살래라고 하면은 솔깃하지 않을까요? 뭐 10억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어쨌든 네.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거를 경매도 나오고 팔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작품상 트로피를 18억 원에 실제로 산 적이 있어요. 오스카 트로피를.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1년에 이랜드 그룹이 그 1942년에 오스카 작품상 트로피를 10억 원에 사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카데미 측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준 그 트로피가 매매 거래가 된다는 게 그쵸. 상의 권위에도 좀 영향을 줄 거고 별로 반갑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런 갑서를 쓰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팔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네. 근데 몰래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게 정말 수집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네. 있나 보네요. 특히 이제 50년대 이전에는 그런 갑서도 없었으니까 네. 그 50년대 이전 트로피는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이제
일종의 암시장처럼 희귀템처럼. 희귀템처럼 네. 모으려고 하는 음.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보면 울랄라 도세기님이 유니버셜 굿즈샵에 판다고 아마 이제 뭐 네. 그건 이제 약간 모조품이겠죠? 모조품의 형태일 네. 겁니다. 네. 진짜 그 수상을 한 당사자의 트로피는 아닐 거고 그거는 네. 보통 뭐 아주 뛰어난 배우나 뭐 아주 유명세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몇 억대, 10억대, 수십억대 이렇게 그렇겠죠. 뛰니까 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상금도 있고 오스카는 뭐 이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나요? 그 전에 그 네. 부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그 아카데미 발표 날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약간 찌라시 형태로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받았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봤습니다. 한번 봉준호 볼까요? 감독이 받을 혜택 뭐 해가지고 쫙 정리돼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찌라시 내용이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닌데요. 네. 그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각본이랑 작품상 같은 걸 받아가 그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이런 걸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어떤 후보에 올라야 되냐면 남녀 주연상이나 조연상, 그러니까 배우로서 받는 상 있잖아요. 그 후보에 오르거나 감독 부분에 오르면은 이 그 패키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꼭 안 받아도 돼요. 후보에만 오르면 이 패키지를 줘요. 네. 노미니가 되더라도 네네. 노민이 다 모두에게 받을 수 주는데 있습니다. 이게 네. 스웨그백이라고 이게 약간 선물 가방 이런 것처럼 주는데 이거를 그 아카데미 주최 측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한 마케팅 회사에서 별개로 이제 약간 이제 그렇죠. 하는 얼마나 일이에요. 네.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게 굉장한 프로모션 기회잖아요. 이런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와 감독들에게 준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 구성 몇 면을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뭐 포르테 메디컬 소변 검사 콜렉션도 있고요. 네. 네, 단백질 세럼도 있고 해피스트 티셔츠도 있고 뭐 속옷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속눈썹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나가요. 남자한테는 다른 걸 주고 여자한테는 다른 걸 주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심지어 뭐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부터 $5도 안 되는 초콜릿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합치면 그 가방 하나가 2억 5천만 원짜리예요. 그 상품들의 가격을 합하면.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런 이제 후보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건 아니고 그 시상식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뭐 후보에 오른 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뭐 배송을 해준다 이렇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두 분야의 후보에 오른 스칼렛 요한슨은 2개를 받았나요? 네, 네. 이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후보에 오른 개수만큼 받아요. 그러면은 스칼렛 요한슨은 그 결혼 이야기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었고 조조 레빗으로 레빗으로 여우 조연상도 후보에 올랐잖아요. 물론 네. 수상은 이제 됐지만 그러면은 스칼렛 요한슨은 이 스웨그백을 2개를 받아서 어떤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스칼렛 요한슨이 이 2개의 백 중에 하나는 기부를 할까? 이런 뭐 맞아요. 기사도 왜냐면 나왔어요. 작년에 모 여배우께서는 음. 여성 단체에 써달라고 기부를 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거의 다 받으려고는 하는데 세금이 또 붙는데요. 네. 2억 5천만 원짜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귀찮아서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워낙 거금의 선물이니까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다 일단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본 감독님은 세금을 가실 텐데 세금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세금을 뭐 미국에 내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내는지 좀 궁금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번 수상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상금은 없는데 트로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로피 가격에 해당하는 거를 네. 이제 추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을 타서 받은 거는 기타 상금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트로피 금액 전체에 대한 징수가 아니라 트로피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20%.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내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안 내도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미국은
무슨 조세 계약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고 본 감독이 선택을 해서 미국에서 내면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 다시 안 내도 되고 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내도 되고 어쨌든 이 트로피를 받은 거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국세청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요 8번 질문을 넘어가고 9번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국세청이 꼼꼼하게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짜파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농심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형마트 3사에서 그 전일 기준 아카데미 수상 이후에 판매량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선배, 그 아카데미는 시상식이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상식 공부를 할 때 칸 베니스 영화제잖아요. 뭐가 그렇죠. 다른가요? 이게 칸은 쉽게 말해서 영화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심사위원이 소수의 작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작품을 자기들끼리 그 기간 동안 보고서 경쟁을 시켜서 상을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이 영화제 시스템인데 아카데미는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8,400명 넘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들이 각 영화 그 해당 분야의 실제 종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데 영화의 범위도 그 한 해에 미국에서 일주일 이상 상영된 영화. 그래서 이 영화 기수도 굉장히 많고 이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영화제라기보다는 네. 그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일날 상을 주는 이제 시상식이라고 구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건데 네. 8,400명이나 심사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한테 홍보 전략을 이제 펼쳐야 되는 거를 오스카 캠페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이제 거대 제작사들은 이게 워낙 많이 해왔던 일들이고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착착착착 해나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 아카데미에 이렇게 진출한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어떤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생충을 계기로 CJ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현지에서 인맥도 좀 확대를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CJ가 쓴 돈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기생충 제작비가 135억에서 150억 와. 원 정도인데 거기에 맞먹는 수준으로 캠페인 비용을 썼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할리우드의 주요 그 배급사나 제작사 쪽에서는 뭐 400억 원, 500억 원. 그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캠페인에 네. 396억 정도 썼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도 4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선택한 전략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뭐 시사회나 이런 것들도 작은 규모의 시사회, 정말 사람 몇 명 없는 시사회도 부지런히 열어가지고 설명하고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감독이 직접 관객과 대화하고 끝나고 파티하고 리셉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알리기 캠페인에, 위한 몸으로 프로모션에? 이제 떼어야 되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송강호 씨는 예.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엄청 맞아.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같은 말을 뭐 네. 500번 넘게 했다 이런 맞아요. 말씀도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지금 본 감독이 남아가지고 인터뷰를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상식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기생충의 흥행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네. 그런 또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 질문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뭐 국제 장편 영화상이랑 각본상까지는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상이랑 작품상까지는 네, 저희 뭐 이동진 평론가도 중계하시다가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그리고 뭐 감독상 정도는 그래도 뭐 마틴 스콜세지에게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평이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도랑이가 같이. 일단 각본상 자체도 대단한 게 미국에서는 자막 영화라고 하면 보통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영어로 쓰는 영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자막 달린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어를 쓰지 않는 영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품의 좋고 나쁨을 평가받기도 전에 굉장한 한계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영화 각본상이라는 건 이 영화의 줄거리, 대사가 되게 좋았다 해서 주는 상이잖아요. 근데 기생충이 이걸 받았다는 거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됐었던 그런 한계의 벽을 깨부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각본상을 받았던 거는 유럽 영화 외에는 거의 없었던 상태, 아시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각본상 정도 예측을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했던 게 그 전에 뭐 작가조합 시상식, 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맞아요. 데서 각본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생충에. 그러니까 이런 한계의 벽을 기생충이 깨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서 아카데미에서도 그러면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각본상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예측을 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이거보다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까지 한꺼번에 타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이번에 그 아이리시맨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보 10개 분야의 후보에 오르고 평도 좋았고 여러 가지 상을 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상을 못 타고 갔거든요. 왜 그렇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리시맨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음. 네. 감독상 정도는 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분야에서 물론 나중에는 1917이랑 기생충의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였지만 네, 그건 작품상에서. 네. 아이리시맨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상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아직까지는 이제 전통 스크린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새로운 맞아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카데미가 여전히 좀 경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소들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 지난해는 그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 로마가 또 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 봉준호 감독도 언급을 했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지난 가을에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블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맞아요. 테마파크다. 이걸 영화라고 네. 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할리우드에서 그럼 영화가 뭐냐라는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었거든요. 이게 마블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나왔던 분석이 뭐냐면 지금 그 아카데미 심사위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마블 팬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의 발언이 앞으로 다가올 오스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네. 분석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석도 이제 맞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매체에 대한 경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감독이 마블 영화를 폄하한 것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반발이 작용해서 네. 아이리시맨이 결국 마음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댓글 좀 볼까요? 댓글 보면 네. 네. 요행수님께서 마틴 스콜세지가 사실 할리우드 쓴소리맨이라서 뭐 그런 미움을 산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거장의 위치에 오르면 사실 저는 이런 말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리키 저베이스가 그 앞전에 시상식에서 당신 테마파크 구경 오셨네요. 근데 뭐 키가 작아서 출입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독 발언 이후에 또 뭐 스필버그 감독 등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발언들을 하면서 네네. 이게 굉장히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네.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오스카 이 결과에도 영향을 준 거다라고 외신들은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영아님께서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 고갈이 기생충의 수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생충이 상을 받은 게 네. 그 외신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카데미가 기생충을 필요로 한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적중을 한 게 사실 아카데미는 굉장히 백인 중심, 미국 중심 이런 특히 또 남성 중심의 네. 그런 견고한 그래서 작품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 영화, 블록버스터 미국을 숭배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들에게 상을 많이 줬었던 경향이 있어서 그런 벽을 깨야 된다는 요구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카데미가 최근에는 작품상을 그 그린북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인 메시지나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작품상 같은 거를 좀 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기생충이 사실 이 기생충을 선택했다는 거는 영어로 된 영화가 아닌데 작품상을 탄 거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과감한 변화를 택한 거고 그 아카데미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기생충이라는 정말 웰메이드 영화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변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스스로에게 혁신이 필요했을 때 어떤 기생충이라는 귀인을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백인 남성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을 때 찾아온 귀인이 봉준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4,800분이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저희 좀 궁금증이 디테일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를 데려와라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다음 소라 때는 다음은 아니고 다다음 소라 때는 심수미 기자를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선배?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소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